7시 오늘 제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해 제주경제 성장률을 0.5% 안팎으로 추정했지만 올해는 2% 중반대로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관광객이 늘고 제조업과 농림어업 부문에서 나아질 거라는 근거를 내세웠는데요. 경제 성장은 최근 KBS에서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한 사회인식 여론조사에서도 올해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혔죠. 하지만 지역 총생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과연 나의 삶도 행복해지는 걸까요? 경제 성장이 사회의 지상 목표처럼 여겨지는 요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7시 오늘 제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열흘이 채 남지 않은 첫 민선 제주도 체육회장 선거가 깜깜이로 치러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제주 여론의 흐름을 심층 분석해드리는 제주 여론 읽기, 새해를 맞아 진행한 KBS 사회인식 조사를 정리합니다. 60대에 생애 첫 직장을 얻고 꿈을 키워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통 염색을 배우는 주부들의 이야기를 7시 소도리에 담았습니다. 공항 시설 확충 문제를 해외에선 어떻게 풀고 있는지 심층 취재한 신년기획 순서입니다. 신공항 건설은 오랜 시간 동안 추진했다고 해도 주민이 반대하면 무산될 수 있다는 프랑스의 사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존 공항을 확충하는 계획은 어떨까요? 보도에 최승민 기자입니다. 피켓을 든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더 큰 공항은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파리 최대 샤를드골 공항의 4번째 터미널 확충을 반대하는 기습 거리 집회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파리 공항에 4번째 터미널이 생기면 연간 1,500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할 거라며 반발합니다. Donc c'est inacceptable de construire aujourd'hui un nouveau terminal. On devrait avoir un moratoire, stopper les extensions d'aéroports. Ce n'est plus acceptable aujourd'hui pour des questions de santé et de climat. 유럽 최대의 도시인 파리에는 현재 샤를드골과 오를리 공항 2곳이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2공항 모두 포화 상태에 이르자 파리의 3번째 신공항 건설을 추진했지만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기존 공항의 4번째 터미널을 확충하려고 하는 건데도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공항 주변 지역의 지자체에선 시장까지 나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항공편 증가에 따른 소음 피해와 함께 정부가 공항 확충 지역 주민과 직접 토론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공청회 절차만 거쳤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Ce projet est structurant pour notre pays. Il doit passer par cette étape du débat public. Là, nous espérons, si ce débat public est ouvert, que nous pourrons apporter tous ces arguments qui n'ont pas été évoqués dans la concertation. 신공항 건설이나 기존 공항 확장이나 정부가 직접 나서 주민을 설득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프랑스 사례.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주민이 직접 토론하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고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는데 무게가 더 실리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제주도 체육회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단이 구성됐습니다.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에서 체육회장 선거인단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주도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에서 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을 구성해 1월 15일 선거를 치를 예정인데요. 제주도 체육회장 선거인단은 종목단체에서 119명, 시체육회에서 85명 등 모두 20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선거권자 추천 권한을 가진 종목단체와 시체육회에서 추천받은 458명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한 결과인데요. 이 과정에 읍면동 체육회장 자격으로 읍면동장들이 전체 선거인단 가운데 20% 가까이 자동으로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라는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선거인단 구성부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선거를 앞두고 릴레이 후보자 간담회가 오늘 열렸지만 준비 부족으로 내실 없이 끝났습니다. 토론회 등 정책 검증의 기회는 갖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깜깜이 선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종훈 기자입니다. 오는 15일 제주도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열린 릴레이 후보자 기자간담회. 기호 1번 부평구 후보는 체육회의 안정적 예산 확보와 동아시아 대회 유치, 공공스포츠클럽 설립 등을 공약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토대로 제주체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체육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호 2번 송승천 후보는 출마 포부를 밝히는 대신 자신이 제주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인 명부 일부가 허위 기재됐다며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가 저희들한테 선거인 명단을 줄 때는 9명의 명단을 전화번호를 틀리게 기재해서 저희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후보자를 비교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였지만 정작 정책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간담회가 후보별 시간을 나눠 따로 진행된 데다 진행 방식마저 간담회 하루 전 오후 늦게서야 확정해 준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부평구 후보는 주어진 시간의 절반만 사용하며 끝난 데 반해 송승천 후보는 선거 공정성 논란 제기에 시간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제주도체육회 선관위는 송 후보 측에서 제기한 의혹을 해명하는 데 공을 들여야 했습니다. 체육회하고 선관위하고 전혀 상관없이 추천 단체에서 번호가 보내올 때 8명이 잘복됐기 때문에 선관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전북 등 일부 다른 지역은 후보자 토론회를 추진하며 정책 검증에 나서려 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겠다며 치러지는 민선 첫 체육회장 선거. 정작 후보들의 역량이나 공약,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할 절차도 부족한 데다 이를 알 수 있는 공약집 같은 자료도 없어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도개발공사 노조 파업이 어느덧 2주째 접어들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사측이 여전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사측 뒤에 제주도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만 더 커졌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먹는 샘물 3다수와 비상품 감귤농축액을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 노조에서 근로자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2주째에 접어들자 도의회가 중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사측에서 협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노사가 지난해 9월 일찍이 합의를 마치고 단체 협약 체결만 남겨두고 있지만 여전히 진척이 없다는 겁니다. 사장 직무대행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문제 풀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질 사람 없고. 합의되었던 166개 조항 중에서 협의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이후 검토 과정에서 이 때문에 사측 뒤에 제주도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뒤따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누가 제3자 개입을 한 거예요. 농수축 경제위원회 보고에서 노조가 상여금 400% 인상을 요구하고 제주도가 제시한 임금 9% 인상안을 거부했다는 김성원 부지사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상여금 인상안은 이보다 낮은 300%. 제주도가 제시했다는 임금 인상안에 대해 노조는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귤 산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분들이 엄청나게 화가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노조가 임금을 과도하게 요구해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유감의 뜻을 표시했고요. 제가 분명히 그 회의 도중에 하다가 이게 확실치 않다. 여기까지 번복을 했었던 것도 있습니다. 의회는 양측의 성실한 교섭을 약속하는 합의문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하라고 주문했고 사측은 노조와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다음은 오늘 주요 단신입니다. 강승현 요양보호사가 도민의 마음을 보듬는 엄마 정치를 하겠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강승현 요양보호사는 도민의 방에서 가진 출마 회견에서 제주 경제를 살려 청년과 어린이,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제주에서 선출직 여성 국회의원이 전무한 상황을 제주 여인의 강인함으로 이겨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용진 변호사가 무너져 내리는 제주도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허 변호사는 도민의 방에서 출마 회견을 통해 서귀포시가 지난 20년 동안 진영 논리와 낡은 이념의 포로가 됐다며 자신에게 고향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감귤 안정 가격 보장과 의료 행복, 4차 산업 서귀포시 등을 공약했습니다. 지난해 9월 렌터카 총량제 시행 전에 증차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렌터카 업체들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스타렌탈 등 2개 렌터카 업체에서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신규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담은 제주특별법 시행일에 앞서 렌터카 업체 측에서 증차를 신청했기 때문에 제주시의 거부 처분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업체들이 지난해 6월과 7월 추가 신청한 자동차 신규 등록에 대해 제주시에서 1년 이상 처리하지 않는 것도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도가 오랫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일몰제를 앞둔 도시계획 시설을 위해 올해 2,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장기 미집행 공원 19곳에 1,400억 원, 도로 68개 노선에 1,200억 원 등을 들여 토지 보상에 나섭니다. 특히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 등 민간 특례로 진행하기로 한 도시공원에 대해 13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받은 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본격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제주시 화북동 동부공원 임대주택 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한 결과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가 넘는 상황에서 1,700가구를 추가 공급하면 미분양이 심화되고 하수와 쓰레기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전혀 없다며 국민체육센터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 생활형 기반시설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제주 여론의 흐름을 깊게 들여다보는 제주 여론 읽기 시간입니다. KBS가 새해를 맞아 제주 사회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해 뉴스 시간에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강인희 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KBS에서 사회조사를 통해서 도민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승훈 아나운서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제 삶에요. 저는 뭐 요즘 스트레스도 받는 게 있어서 뭐 만족한다라고 답은 못할 것 같고 뭐 보통이다 이 정도. 예. 이 조금 뒤에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때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민들께서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물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만족한다는 응답 48.1%로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9%였는데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하신 응답층이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연령대별로 봤는데 60대에서 자신의 삶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24.3%로 가장 높았고요. 70세 이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40대는 뭐 좀 낮게 나타난 것 같은데 이 노인층에서 어쨌든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어요. 이건 그렇죠.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할까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이 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고보선 교수와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60대 초반 예비 노인 세대들이 노후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감이 크다는 것과 70세 이상이 되어서는 상대적인 경제적 빈곤과 건강 문제 등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주
제주 지역의 노인 인구는 현재 9만 6천여 명으로 43개 읍면동 가운데 16곳은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요. 네. 이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이 고령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민들은 제주 사회에 올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어떤 것들을 꼽았나요? 네, 지금부터 전해드릴 도민들이 제주 사회에 바라는 최우선 과제를 보시면 앞서 보신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가장 많은 33.7%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장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주 지역 자영업자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만 1,000명으로 자영업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통계를 보면 한 달 평균 2,600여 곳의 도내 사업장이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짙은 불황의 그늘이 도민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경제 관련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답변들이 많은 것 같은데 또 2위가 환경 보호였다는 게 또 좀 눈길을 끌었어요. 예, 그 부분도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 의식이 많아졌다고도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나요? 네, 제주 사회의 소득 불평등 상황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심각한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보통이다가 38.4%, 심각하지 않다라는 응답자는 9.3%에 그쳤습니다. 소득이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집단별로 또 특징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직업별, 나이대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에서 각각 58.7%, 54.6%를 보이며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았습니다. 이 나이별로도 보면요. 40대가 60%, 30대가 55%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네, 우리 사회 경제활동의 주축을 담당하는 층 모두에서 이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았던 거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점에서 소득 불평등하다고 느끼는지 이 도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어봤는데요. 이 경기 침체에 지출은 늘고 또 재산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서 힘들다는 분도 계셨고 이 소득보다 부동산 등 기존 자산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거나 제주 지역의 임금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는 목소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주도의 경제 구조와 노동시장 환경에 이 한계는 있지만 이 부동산 가격 안정과 근본적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에 대한 그런 그 부정적 인식도 높던데 네. 혹시 그 소득 불평등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제주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을 보면요. 전체의 44.6%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그 분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됐는데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5%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이 심각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9.7%에 그쳤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불평등이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연령, 직업, 학력별 등 대부분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은 이 사회 문제로 굳어졌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안으로는 사업주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이런 일은 비정규직의 업무야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죠. 이 노동에 대해서 서열화하거나 차별화하지 않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요. 정책적으로는 제주도가 앞서서 민간 위탁을 지향하고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을 막기 위한 이 비정규직 사전 채용 심사제를 시행을 해야 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임금 체계 개편과 고용 불안 해소 등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부분도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단체장과 정당 지지도에 대한 분석 한번 알아볼까요? 네, 원희룡 도지사의 업무 수행 평가를 물었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45.7%로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보다 5.8%포인트 높았습니다.
네, 조금 높았죠. KBS 정례조사 이후 지난해 9월과 11월에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는데 이번 조사에선 긍정평가가 다소 앞섰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원희룡 지사가 업무 수행을 잘해서 긍정평가가 올라갔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기 좋은 숫자에 묻혀선 안 되겠죠. 최근 9월과 11월, 12월에 긍정과 부정평가의 차이와 또 긍정평가가 상승한 수치를 보면 역시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치가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변화는 없다는 의미인 거죠. 이 새해에는 긍정평가가 오를 수 있도록 원 지사가 제2공항 갈등과 개발공사의 파업, 경기 활성화 등 현안과 갈등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총선을 앞두고 정당 지지도에도 관심이 높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참고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어디인지를 물었지 저희가 총선 때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라는 질문은 아니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 표로 보시면요, 더불어민주당이 34.7%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15.8%, 정의당과 녹색당, 바른미래당 순이었습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오차 범위 안에서 반등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요.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서도 긍정평가가 지난해 8월부터 계속 떨어지다 이번 조사에서 오르며 50%를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모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이번 총선 집권 여당의 수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 선거에선 정당보단 인물론이 강세를 보여왔지 그랬었죠. 않습니까? 네. 이번 정당 지지도에서도 무당층이 4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강인희 기자,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이제 뭐 총선이 99일 앞으로 이제 뭐 바짝 다가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왜 KBS가 총선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렇게 사회 인식 조사를 한 건가요? 네, 아직 후보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정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지금의 현실을 잘 읽고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도민 사회 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할 계획인데요. 결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여론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려주시죠. 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만 19살 이상 도민 802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휴대전화로 시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은 18.5%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여론 읽기 강인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소하지만 가슴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7시 소도리 시간입니다. 전업주부였던 제주의 평범한 여성들이 전통 염색을 배우면서 행복한 인생 2막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남들은 은퇴할 60대에 생애 첫 직장에서 꿈을 키워가는 이들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소소하지만 제주 사람들의 입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7시 소도리. 안녕하세요. 저는 35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다가 한갑이던 지난해에 생애 첫 직장을 다니며 매일매일 즐겁게 일하고 있는 새내기 직장인 고기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저희 직장 동료들과 7시 소도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일하는 곳은 일도 이동에 위치한 인나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일자리 사업단인 늘솜 창작소 매장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평균 나이는 60대인데요. 대부분 수십 년간 전업주부로 살다가 지난해 이곳에 문을 열면서 모두 어엿한 직장인이 됐습니다. 과연 남들은 퇴직할 나이인 60대에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사실 그 시작은 취미 동호회였습니다. 2017년 일도이동 주민이 중심이 돼 제주 인나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탄생하며 조합에서는 50, 60대 주부들이 관심 있어 하는 염색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배우면서 낡은 옷들이 염색을 통해 새로 산 옷처럼 바뀌는 것이 무척이나 즐거웠는데요. 자기가 늘 하던 거라서 여기 오면은 일은 염색이라는 게 굉장히 노동력이 있는 거라서 힘듭니다. 힘든 줄 모르게. 왜냐하면 자기가 즐거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던 중 자원봉사를 조건으로 체계적인 염색 교육을 받던 이들이 매장을 열어 반듯한 일자리로 키워보자는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마을 공동체 사업에 공모에 선정되면서 지원을 받아 우리의 첫 일터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우리는 일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이 나이에 또 우리가 일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쁘고 좀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전통의 방식을 그대로 살려 자연에서 얻은 색, 그대로의 색빛깔을 쪽물 염색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색깔이 똑같지 않게 나와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이보다 더 진하게 나올 수도 있고 좀 예전보다는 뭐 옅게 나왔지만 또한 이렇게 아주 예쁜 색상을 띄워줘서 아주 행복을 주고 통쾌감을 주기도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헛옷을 매장에 가져오시면 직접 염색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요. 무척이나 호응이 좋습니다. 짜투리천을 재활용해 소품도 만들고 있는데요. 천연 염색 이불과 패드 등의 침구류와 앞치마, 손수건, 스카프 등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서 과연 이 제품이 어느 정도 인기가 있을까 우리도 예상치 못했는데 원래 이게 한 1,500장 나갔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참 많이 좋아가지고 다음에도 한번 이거를 또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떡국 해요. 굴떡국 할 거예요. 저희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늘 함께 웃으며 즐겁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점심도 당번제를 정해두고 함께 먹습니다. 눈만 뜨면 여기 와서 이러는 게 다 재미있는 사람들만, 일이 재미있는 사람들만 모였거든요. 우리 친언니보다 더 잘해주죠. 잘해주고요. 또한 저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꿈의 일터라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늘솜 창작소를 능력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면 능력자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자신감을 주고 활력소가 되는 곳입니다. 꿈은 밀린 숙제가 아닙니다. 배움의 과정을 즐기다 보니 그것이 모여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시작은 늦어도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제주 밖에서 일어난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오늘로 28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서울 종로의 옛 일본 대사관 앞에 모인 참석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정의와 평화를 이뤄내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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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년간 쉼없이 이어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오늘도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옛 일본 대사관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이 이긴 것이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다. 1992년 1월 8일 처음 시작된 수요 시위는 오늘로 꼭 만 28년이 됐습니다. 시위를 이끌어온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과 미국, 필리핀에서도 연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피해자들의 외침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이뤄내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2007년 미 의회 증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전 세계에 알린 이용수 할머니도 시위에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거짓은 박해적인 말이고 진실은 박해적인 말입니다. 세계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서 나는 이겼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또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아베 정권을 비판하며 위안부 역사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시간 일본의 식민 지배 역사를 왜곡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책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이우연 씨는 수요 시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 집회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 씨를 향해 달걀을 던져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지원 법안을 놓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셉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변호인단이 한일 공동의 협의체를 만들어 해법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하선아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양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에 대한 사죄 요구는 담기지 않아 시민사회 반발을 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 강제동원 소송대리인단은 피해자 중심의 한일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소송대리인, 한일 양국 변호사와 학자 등이 중심이 된 협의체가 일정 기간 내에 해결 구상을 만들어 양국 정부에 제안하고 양국 정부는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최종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제 해결점은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이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사실 인정입니다. 인권 침해의 사실이 인정되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이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것도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에서 민간 차원의 공동협의체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원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 양측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두 사회,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어떤 그 거리를 좁히는 데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공동협의체 제안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근무를 하다 사고로 숨진 환경미화원이 전국적으로 18명, 다친 분도 1,800명에 이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환경미화원의 근무 시작을 3시간 늦췄는데 안전 확보는 물론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아침이 있는 삶도 누릴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새벽 3시에서 3시간 늦춰진 출근 시간. 주택가에 들어서자 들고 달리고 집어서 던지고 그리고 버튼을 눌러 돌립니다. 안전사고가 날까 봐 청소차 운전자는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좁은 골목길 주차된 차량 사이를 청소차가 아슬아슬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이전보다 상황은 나은 편. 6시 이후면은 많이 빠지죠. 우리가 전화하는 게 많죠. 전화를 해가지고 좀 부탁을 하죠. 좀 빼달라고. 아예 차가 못 들어갔어서 거꾸로 들어가면 진퇴양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요. 날이 밝아 작업 속도도 빠르고 호흡도 척척. 그다음에 눈에 잘 보이니까 좋고 위험한 거 이제 찔리지가 않고. 이런 이쑤시개 같은 거 넣어놓으면 많이 찔리거든. 깨진 수주병도 보여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다 다친다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는 안 볼 때 확 잡았잖아요. 큰일 난다고 다 찔린다고.
무엇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야만 해 누릴 수 없었던 소소한 행복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3시에 출근하려면 2시 정도에는 일을 일어나고 가족들은 친구나 지인들이나 계속 활동할 시간에 저희는 자야 되니까. 수원 씨는 7개 동에서 3개월 동안 진행된 시범 사업을 환경미화원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올해부터 시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새해 들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달라지는 게 많죠. 그 가운데 하나가 노동관계 법률인데요. 눈에 띄는 게 유급휴일 보장과 가족 돌봄 휴가 신설입니다. 알아두고 활용하면 좋은 내용을 정재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바뀐 제도 중 눈여겨봐야 할 것은 유급휴일 법제화입니다. 어린이날이나 한글날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그간 민간기업에선 사내 규칙으로 보장했습니다. 때문에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달력에 표시된 이른바 빨간 날을 못 쉬는 경우도 많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에 못 박아 연간 15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그동안 단협이나 취업규칙에서 보장됐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가족이 아플 때 쓸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도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직장인들은 가족이 아프면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10일 한도에서 별도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눈치를 봐가며 고민을 해왔던 직장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병원을 데려가거나 아이들이 아플 때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업자 재직자로 분리됐던 내일 배움 카드도 하나로 통합되고 지원 한도도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실업자 카드와 재직자로 분리하여 발급하였으나 개편되면서 일부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 가능하게 확대됩니다. 이 밖에 배달앱 종사자와 대리기사, 골프장 캐디 등도 법 개정에 따라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KBS 제주 방송총국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제주도 택시 운송사업조합 강성지 이사장과 조합원 일동 100만 원, 신제주 삼천리 자전거 이상철 대표 100만 원, 오라동 고윤홍 씨 50만 원, 제주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협회 이사장과 회원 일동 30만 원,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 20만 원, 서귀포문화원 총동문회 김인순 회장과 회원 일동 20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5만 원, 세화초등학교 55회 동창 일동 10만 원, 삼양 일동 김태진 씨 10만 원, 북촌 이재훈 씨께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실 분은 이달 말까지 은행 계좌를 이용하시거나 KBS 제주 방송총국 총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중부 내륙은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비나 눈은 모두 그친 상태인데요. 인천과 전남에는 강풍주의보가, 강원 동해안엔 폭풍해일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철원 1도, 부산 9도 등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 동해상에 너울성 파도까지 겹쳐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제주 날씨입니다. 강풍주의보가 해제돼 바람은 다소 잠잠해졌지만 차가운 북서풍이 계속 불어 춥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북서부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산지엔 눈이 날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낮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 낮 최고 기온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현재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고 남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내일까지 최고 4m로 높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풍랑특보는 내일 낮부터 차차 해제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 예년 이맘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말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제주 여론 읽기에서 제주 사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생각을 짚어봤는데요.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소득 불평등과 정규직, 비정규직의 불평등에 관해 심각한 편이라고 답해 눈길을 끕니다. 제주 경제인구 15은 비정규직인 시대. 소득 격차에서 비롯한 불평등의 폐단은 다음 세대에서 물려받고 싶은 유산이 결코 아닐 겁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